안녕하세요. 인류 문명의 보고 동남아시아의 장대한 역사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다채로운 문화와 파란만장한 격변의 시대를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된 동남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지금부터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의 여정부터 시작해 볼까요? 베트남의 초기 역사는 기원전 2세기경 동남아시아 본토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철기 문화이자 청동기 문화인 동선 문화에서부터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화는 베트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하며 독자적인 문명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이후 기원전 207년 진시황의 진나라 멸망 후 난해군이 조타가 북베트남과 중국 남부 일부 지역에 남비엣이라는 국가를 세웁니다. 하지만 남비엣은 오래가지 못하고 기원전 111년 한 무제에 의해 정복당하며 한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나라의 지배는 무려 1000년 동안 이어지며 베트남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족의 문화와 제도가 유입되었고 베트남은 오랜 기간 중국 문명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길고 길었던 중국의 지배는 당나라가 멸망하며 변화를 맞습니다. 938년 응옥구엔이 백단강 전투에서 남한군을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하며 안남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하지만 독립의 기쁨도 잠시 10세기 초 12사군 시대라고 불리는 혼란기가 찾아옵니다. 12명의 군웅들이 각자의 세력을 규합하여 경쟁했던 이 시기는 베트남의 독립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혼란을 수습하고 딘 보린이 딘 왕조를 세웠으며 1054년에는 리 성종이 국호를 다이꼬비엣에서 다이비엣으로 변경하며 베트남 왕조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다이비엣은 이후 수백 년간 베트남의 국호로 사용되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1400년 렉 구이리가 쩐 왕조를 무너뜨리고 호 왕조를 세웠으나 명나라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명나라의 직접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베트남인들의 독립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1428년 레 러이가 명나라에 대항하여 레 왕조를 건국하며 다시 한번 독립을 쟁취합니다. 레 왕조는 베트남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존속한 왕조 중 하나로 법전 편찬과 토지, 제도 개혁 등 국가 체제를 정비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한편 베트남 남부에는 참파라는 국가가 존재했습니다. 참족이 세운 이 왕국은 힌두교와 불교 문화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문명을 발전시켰으며 베트남과 오랜 기간 동안 영토 분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참파는 베트남의 남진 정책으로 인해 점차 세력이 약화되었고 15세기 말에는 대부분의 영토를 베트남에 편입당하게 됩니다. 18세기 후반 레 왕조 말기에 떠이선 형제가 일으킨 농민 반란은 떠이선 왕조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이들은 혼란을 수습하고 잠시 베트남을 통일했으나 응우엔 아인에 의해 진압되고 응우엔 왕조가 건국됩니다. 1802년 응우엔 왕조는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로 이때부터 베트남이라는 국호가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부터 프랑스의 침략이 시작되었고 1887년 베트남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됩니다. 이후 약 60년간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이 베트남을 점령하면서 1945년에는 베트남 제국이 잠시 성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 후 호치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을 선포하며 독립을 외쳤고 프랑스와의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거쳐 1954년 최종적으로 독립을 쟁취합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미국이 개입하며 베트남 전쟁이 발발했고 오랜 전쟁 끝에 1975년 베트남은 마침내 통일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날의 베트남은 활기찬 경제 성장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라오스의 역사입니다. 라오스의 역사는 14세기 파오응움이 여러 라오족 부족들을 통합하여 란쌍 왕국을 건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란쌍 왕국은
100만 마리의 코끼리라는 뜻으로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18세기에 들어서면서 란상 왕국은 비엔티안 왕국, 참파삭 왕국, 루앙프라방 왕국으로 분열되어 국력이 약화됩니다. 이후 라오스 역시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되어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제 치아라오스로 일본의 점령을 겪었으나 종전 후 다시 프랑스의 영향력 아래에 놓입니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쟁취하며 라오스 왕국이 수립되었지만 이후 공산주의 세력과 왕정 세력 간의 내전이 격화되었고 결국 1975년 라오스 인민민주공화국이 수립되면서 오늘날의 라오스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제 캄보디아의 역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캄보디아의 초기 역사는 1세기부터 6세기까지 메콩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번성했던 푸난 왕국에서 시작됩니다. 이들은 해상 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렸으며 인도의 영향을 받아 힌두교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푸난 왕국이 쇠퇴한 후 6세기경에는 크메르족이 세운 첼라 왕국이 등장하여 푸난의 영토를 계승합니다. 9세기 초 자야바르만 2세는 크메르족을 통합하고 크메르 제국을 건국했습니다. 앙코르와트와 앙코르톰으로 대표되는 크메르 제국은 9세기부터 15세기까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들은 거대한 사원 건축과 정교한 관계 시스템을 구축하며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태국과 베트남의 침략으로 크메르 제국은 쇠퇴의 길을 걸었고 이후 약 400년간 캄보디아는 주변 강대국들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며 암흑기를 맞습니다. 19세기에 들어서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보호국이 되었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일부가 됩니다. 1953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후에는 캄푸치아 왕국으로 불렸으며 시아누크 국왕의 통치 아래 중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국내 정세가 불안정해졌고 1970년 론놀 장군의 쿠데타로 왕국이 전복됩니다. 이후 1975년에는 폴 포트가 이끄는 크메르 루주가 정권을 장악하며 민주 캄푸치아라는 이름으로 극단적인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이 시기는 킬링필드로 대표되는 대량 학살과 잔혹한 통치로 캄보디아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시기로 기록됩니다. 1979년 베트남군의 침공으로 크메르 루주 정권이 붕괴된 후 캄보디아는 오랜 내전과 혼란을 겪었으며 유엔의 중재를 거쳐 1993년 새로운 캄보디아 왕국이 수립되면서 오늘날의 캄보디아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다음은 미얀마의 이야기입니다. 미얀마의 역사는 11세기 아노라타 왕이 버마족을 통합하여 바간 왕조를 건국하면서 시작됩니다. 바간 왕조는 미얀마 최초의 통일 왕조로 불교를 국교로 삼아 수많은 불탁과 사원을 건립했습니다. 그러나 13세기 몽골군의 침략으로 바간 왕조는 멸망하고 이후 여러 소왕국으로 분열되어 혼란기를 겪습니다. 18세기 중반 알라웅파야가 꼼바옹 왕조를 건국하여 미얀마를 다시 통일했습니다. 꼼바옹 왕조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국들을 정벌하며 제국으로 성장했으나 19세기 영국과의 세 차례 전쟁 끝에 패배하여 1886년 영국령 버마가 됩니다.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미얀마는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전통 문화가 훼손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군이 미얀마를 점령하여 버마국을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종전 후 다시 영국의 지배를 받다가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버마 연방이 수립됩니다. 1989년에는 국호를 미얀마 연방으로 변경하며 오늘날의 미얀마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의 역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수많은 섬들로 이루어진 해양 국가로 그 역사 또한 해상 무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7세기경 수마트라 섬을 중심으로 스리위자야 왕국이 등장하여 해상 무역을 장악하며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들은 불교를 받아들여
동남아시아 불교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3세기 자바 섬을 중심으로 마자파잇 제국이 건국되어 스리위자야의 뒤를 이어 해상 무역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마자파잇은 광대한 영토를 지배하며 동남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했고 힌두교와 불교가 융합된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러나 15세기 이후 이슬람 세력의 확산과 내부 분열로 마자파잇 제국은 쇠퇴했습니다. 17세기부터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에 진출하여 식민 지배를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령 동인도라는 이름으로 약 350년간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으며 인도네시아는 풍부한 자원을 착취당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인도네시아를 점령하여 일본령 동인도를 수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패망 후 수카르노는 1945년 독립을 선포했고 이후 네덜란드와의 독립전쟁을 거쳐 1949년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수립됩니다. 다음은 말레이시아의 역사입니다. 말레이 반도는 예로부터 해상 무역의 요충지였습니다. 15세기 말레이 반도 서해안의 물라카 왕국이 건국되어 동서양 무역의 중심지로 번성했습니다. 물라카 왕국은 이슬람을 받아들여 동남아시아 이슬람 전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이후 포르투갈, 네덜란드 등 서구 세력의 침략을 받았고 결국 19세기에는 영국령 말레이 반도가 되어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영국은 주석과 고무 생산을 통해 말레이 반도의 자원을 착취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일본이 말레이 반도를 점령하여 일본령 말라야를 수립했습니다. 종전 후 말레이 연방이 수립되었고 1963년 싱가포르, 사바, 사라왁이 합류하여 말레이시아가 출범합니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하여 별도의 국가가 됩니다. 이제 필리핀의 역사입니다. 필리핀은 16세기 마젤란이 도착한 이후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약 330년간 스페인령 필리핀으로 스페인의 통치 아래 있었으며 이 시기 가톨릭이 필리핀에 전파되어 오늘날 필리핀의 주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19세기 말 필리핀인들은 스페인에 맞서 독립운동을 전개했고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의 결과로 필리핀 제1공화국이 선포되지만 곧이어 미국-필리핀 전쟁이 발발하여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가 됩니다. 이후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를 받다가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점령하에 필리핀 제2공화국이 잠시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1946년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쟁취하여 필리핀 공화국이 수립되었으며 오늘날 필리핀은 활발한 경제활동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동남아시아에는 브루나이, 싱가포르, 동티모르 등 다양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가들이 존재합니다. 브루나이는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렸던 술탄국으로 오늘날에도 독립적인 주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후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며 세계적인 무역 및 금융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동티모르는 2002년에야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하여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최근에 독립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동남아시아의 역사는 고대 문명의 발흥부터 식민 지배, 독립과 내전, 그리고 오늘날의 눈부신 경제 성장까지 실로 파란만장하고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역사의 경랑을 헤쳐나가며 오늘날의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실을 아는 것을 넘어 이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